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이번에도 다시 들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오늘은요. 싫을 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절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확실히 거절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거절을 못했다가 괜히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절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거절도 연습하다 보면 좀 늘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거절은 어려운 거긴 해요.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좋게 좋게 넘어가. 이런 말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좀 찜찜하고 기분이 약간 나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아도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괜히 파고들지 말고 괜히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웃으면서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웃으면서 들어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도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 나도 약간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거절하는 게 나빠 보이기도 하죠. 근데 거절이라는 게 진짜 나쁜 일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거절은 당연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거절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필요한 거절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쪽만 무조건 부탁을 하고 한쪽은 무조건 들어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미리 거절을 해서 없애버리고 내 주변에 좋은 관계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절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거절을 하는 게 그리고 거절을 받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거는 아니기는 해요. 살짝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거절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 살다 보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이니까요. 오늘 잘 들었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도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거절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거절을 잘 하지 않고 부탁을 다 들어줬을 때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해 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정말 착하다고만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일단 나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무리해서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을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호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 들어보셨나요? 호구는 한자로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구 잡혔다는 말을 쓰기도 해요. 말 그대로 호랑이의 입에 콱
잡혔다는 뜻이에요.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호랑이같이 나쁜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콱 잡았다는 뜻입니다. 네, 나쁜 사람의 타겟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너무 쉽게 자꾸 이용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은근슬쩍 나에게 모든 밥값을 다 내게 만드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나에게 주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호구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여행 가서 택시를 탔는데 내가 여행 온 사람인 거를 눈치채고 택시 요금을 더 받는 경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나는데요. 꼭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가 보네? 이 느낌이 들면 택시 기사님이 뺑 돌아가지고 돈을 더 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더 비싼 돈을 내게 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진짜 이런 기사님들 너무 싫어요. 한국 기사님들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더 괜히 제가 참 창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도 택시 기사님이 나를 호구로 봤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택시 기사가 나를 호구 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호구를 잡을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에 타면 택시 기사님에게 저는 고객님이잖아요. 그리고 뭐 옷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 먹으러 가거나 음식점에 가면 저희들은 고객으로 가잖아요. 고객을 고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고객님을 호구로 볼 때 이 호구라는 단어랑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호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가게 사장님이나 기사님이 우리를 보고 호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호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걸 눈치채 버릴 테니까요. 호구로 본다는 티는 안 내고 막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 칭찬해 주면서 고객님 이거 딱 고객님 거다. 이거 사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엄청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엄청 심하게 이거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싸게 팔면서 이 사람 좀 만만한데 돈 많이 내줄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나를 호객님으로 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게 사장님이 그 호객님에게 뭔가 물건을 많이 팔고 더 비싸게 판 다음에 나중에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에 호객님이 한 명 와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물건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반값이더라. 나 완전 호객님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호구가 되면 정말 피해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어릴 때는 거절을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친구의 숙제를 계속 오랫동안 해준 적도 있어요.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뻔뻔하게 숙제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친구를 도와주는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의 숙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숙제를 그냥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숙제를 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숙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숙제를 도와주고 뭔가 제가 더 해주고 이러면 그 친구랑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저만 혼자 숙제해주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더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윗사람이랑 아랫사람처럼 제가 그 친구의 숙제를 해주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그 친구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호구 잡는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귀찮은 일 있었는데 이렇게 누구 시키게 돼서 잘 됐다. 누구 하나 호구 잡았더니 정말 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진짜로 친구가 되고 싶다면 같이 둘이 놀면서 서로 같이 있는 게 재미있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누가 누구를 혼자 도와준다고 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쪽만 한쪽을 도와줄 때, 아니면 한쪽만 한쪽을 좋아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일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제가 친구를 도와준 거니까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한쪽에서만 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쌍방이라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거나 이럴 때 쌍방이라고 해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방일 때는 일방적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쌍방일 때는 쌍방이라고만 말하거나 아니면 쌍방향이라고 많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방적일 때, 쌍방일 때 이런 거는 뭐 서로 도와주고 뭐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좋은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에게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바람 폈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싸운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한 명이 혼자 한쪽 방향에게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서로 잘못했을 때, 그냥 둘이 싸워서 둘 다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쌍방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쌍방으로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제가 한번 숙제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더니 몰라 나 네가 안 해주면 이번에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러면서 공책을 저한테 막 들이밀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정이 떨어졌다고 하죠.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도와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한다고? 이게 너무 화가 나면서 저도 이 친구를 이제 도와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숙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서 이 숙제를 안 하고 그냥 그 친구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혼나고 그 다음에 뭔가 저한테 화내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후로 저를 쌩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거절을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용기가 좀 더 생겨서 거절하는 게 쉬워졌어요.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냥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절이 조금씩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절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호구 잡힌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불편한 티를 확실히 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티라는 건요, 약간 태도, 느낌, 바이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티라고 하면 불편한 태도예요. 불편한 이 바이브를 그냥 뿜어내야 합니다. 불편한 티, 그리고 싫은 느낌이라면 싫은 티겠죠. 불편한 티, 싫은 티를 팍팍 내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내면 될까요? 말 그대로 대놓고 싫다, 불편하다, 이거 말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서 이걸 빙빙 돌려서 말하기도 해요. 내가 이거 진짜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정말 미안한데, 이러면서요. 정작 싫다, 못한다, 안 할 거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거절한 줄 모르기도 해요. 거절한 줄을 모르고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거절하는 걸 알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호구 잡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대놓고 스트레이트하게 싫다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못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힘든 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약간 변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제대로 말했잖아요. 못 도와드려서 미안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무리한 부탁이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나에게는 좀 더 지금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는 부탁을 좀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계산을 해봐서, 잘 맞춰봐서, 생각해봐서 그래도 이거는 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은 꼭 넣어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뭔가를 권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그런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나를 호객님으로 보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사게 만들 때, 이거 안 사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인데 이걸 안 산다고요? 약간 이러면서 자꾸 압박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좀 사장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물건을 사게 될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도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미리 좀 연습을 해놓으면 조금 더 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쓰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거 필요하지가 않아서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써서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어쨌든 간에 나는 살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왜 이래 이러면서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의 사장님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살 수가 없어서요, 아이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마무리 지어버리고요. 네. 제가 그러면 좀 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도 괜찮고요. 사장님 많이 파세요.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하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자꾸 주면서 어쨌든 간에 안 살 생각이다. 이런 느낌, 그 바이브를 자꾸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무리 짓는 그런 말들을 하면 그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장님들도 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장님 중에서 되게 친절하게 해줬지만 사실은 호객님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 것 같은 느낌을 딱 내면 이러면서 표정을 싹 바꾸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호객님이 될 뻔했는데 잘 됐다. 잘 거절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팟캐스트에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 안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마음이 약할수록 이런 식으로 좀 거절했을 때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그 표정 그런 거를 보고 좀 마음 아파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거절했다고 표정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호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구 잡힐 뻔했는데 다행이다. 안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불편한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있죠. 부탁 말고도 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너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 나쁜 농담 같은 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게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을 좀 긋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불편한 티, 싫은 티를 꼭 내줘야 합니다. 그런 거 안 내주면 이게 선을 넘은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모르고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거절, 이런 거 싫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표정을 항상 이렇게 딱 바로 굳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표정을 딱딱하게 만들고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좀 거절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그건 아니지. 야, 그거는 선 넘었다. 와, 그건 좀 상처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쯤 그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좀 확실하게 그거는 좀 별론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좀 기분 나쁠 때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막 쌓이고 쌓였을 때 얘기하게 되면 나도 쌓인 게 많으니까 약간 좀 화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 잘못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호구를 잡는다면 그 호구 잡는 사람이 문제인 거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쁠 때 미리미리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거 불편해요. 이렇게 싫은 티, 불편한 티를 안 내면 나중에 가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약간 차라리 분위기 좋게 이렇게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호구 잡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좀 봐가면서 호구를 잡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이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인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인지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만만한 것 같아. 그러면 다리를 그냥 쫙 뻗고 편하게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만만하지 않아요. 나를 호구로 보지 마세요. 이런 느낌을 딱 내주면, 싫은 티, 불편한 티를 내주면 그 호구 잡는 사람들도 호구 잡을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호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면서 호구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만하고 좀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떠나버려요. 그렇게 떠나버리는 사람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만만하고 다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호락호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호락호락하다는 건요, 그냥 다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괜찮다, 오케이 해주는 허락이라는 말이랑 비슷하죠. 모든 걸 다 허락해주는 호락호락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부탁해도 다 해주는 이런 호락호락한 사람들을 호구 잡는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느낌을 주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 아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까워지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의 호구가 되고 싶어서 가까워지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호구를 원했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게 해줘도 호구가 될 뿐 친구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나를 호구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무리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떠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부탁한 걸 미안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할 겁니다. 그 사람도 나랑 친구가 되고 싶었다면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할 테니까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그분의 이름은 못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 이름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세상에는 기버와 매처와 테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기버는요, 내가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그냥 받은 만큼만 딱 돌려주려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테이커는 남을 돕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성공도 하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기버인가? 매처인가? 테이커인가? 놀랍게도 기버가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 안 되고 불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테이커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것도 기버라고 합니다. 그냥 막 다 퍼주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기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기버와 실패하는 기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성공하는 기버는 아무에게나 다 퍼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퍼준다고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매처들이나 아니면 조금만 잘해줘도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기버들에게만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기버들은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잘해준대요. 그러다 보면 테이커들이 이 기버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기버 호구 잡으면 딱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테이커에게 딱 걸려가지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걸 주고 더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국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들었죠.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막대하고 나를 막 그냥 호구 잡으려는 테이커들이 있다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잘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 소중히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남들만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언제든 편하게 예약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요, 제가 대본 쓰면서 디스코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서 같이 수다 떨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또 놀러 오셔서 같이 편하게 수다 떨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